정경심 교수가 추가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던 정황을 PB가 이야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감췄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인정만 쏙 뺀 유시민, 정황 덮으려 유도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김모 씨.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들은 자기 목숨 걸고 한 것이다. 오히려 김모 씨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구나. 그쵸? 검사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구나. 그쵸? 그러자 그게 본인들의 일인 거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부추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그 이야기를 꼭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컴퓨터는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맡긴 적이 없다. 검찰이 그것도 이미 다 포맷이 돼 있다고 하더라. 네가 해준 것 아니냐고 나한테 묻기도 했다라고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쏙 뺐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PB도 나는 그 증거인멸을 했다. 정 교수도 부적절하게 했다. 검찰은 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PC가 있었는데 정 교수는 그거 나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근데 검찰은 포맷이 돼 있었다고 한다. 이 내용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듣고도 쏙 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유시민 네. 이사장이. 그 알릴로에가 그 섭외를 잘못한 거죠. 자기 의도에 맞게 발언해 줄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데 안 맞는 발언을 한 거죠. 내 마음과 달리 네. 자꾸 딴 말만 해. PB가. 예, 예. 그런 의미고 저는 90분 해서 왜 20분밖에 안 트냐 그런 말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방송이 다 틉니까? 편집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알릴로의 기획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를 원래 목적대로 보여줬으면 사실은 이렇구나라는 것에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뭐 편집의 묘미를 해서 우리가 뭐 모든 방송하신 분 알지만 100번 녹화 찍어서 5분도 안 보내주는 경우도 많이 많아요. 다만 예. 얼마나 공정하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방향과 주장대로만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장 그 마음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유시민 개인이 자유인으로서 이런 방송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구 중계도 편파 방송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 보는. 나 예.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 방송 준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저 방송하면서 지니는 무게감들은 좀 달라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과연 이 지금 현재 유시민 그 이사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노무현 정신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될 지점까지 왔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말인즉슨 김영주 의원님 이런 식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노무현 재단의 이해관계자들이나 소위 친노 진영 자체가 조금 더 진중하게 이 문제를 보자는 뜻이겠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상당한 깊은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가 지금도 이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가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기대감이 있을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편향된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편향된 정치적 선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하기도 하고요. 서거 10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노무현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건 많은 시민들이 과거에 가졌던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자 중앙일보의 박보균 대기자가 썼던 칼럼의 내용을 꼭 한번 좀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시민 이사장께 헌정하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자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가 썼던 긴 장문의 칼럼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인 듯 둘이다. 노무현이면 조국을 경질한다. 노무현이면 조국을 경질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차이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비교해서 적었는데요. 한 대목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몸담았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김대환은 단언한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아닌 나라를 봤다. 경질은 당연하며 의혹이 발견됐다면 법무장관 임명도 안 됐을 것이다라고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울림 있는 말은 노 대통령은 정권이 아닌 나라를 봤다라는 말을 유시민 이사장이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썼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 한 달락을 썼는데 우리의 확장을 가로막았던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광장에서 분열된 목소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소신파 의원들이 앞장서서 문제가 된 것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목소리를 높인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을 확 걷던 정치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것 같고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했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발언을 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실 거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그저 작가 알리레오에 운영하는 유시민 자연인으로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노무현 이름 팔지 말라. 네, 새로운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은 결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썼던 칼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될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유념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은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짜깁기 해서 왜곡 방송을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사실을 왜곡했다. 과연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를 한 PB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PB의 반응입니다. 유시민과 인터뷰한 거 후회한다. 당연히 후회하죠. 본인이 했던 수많은 말들 다 빼놓고 본인의 마음과 정반대의 이야기들만 짜깁기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했으니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한 거 후회한다.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김 씨 변호인은 인터뷰 전문까지 지금 저희 언론사에 다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모 씨 측은 잘못 알려진 일부 의혹을 해명하려고 인터뷰에 나선 건데 그마저도 왜곡된 채 진영 논리에 사용돼 깊이 후회 중이다. 유시민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 PB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럴까 유시민? 정말 저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약자를 더 이상 희생양 삼지 말아달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님의 욕심이 지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했고 대선엔 욕심 자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 대선에 욕심이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대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선 기존에는 셀럽이었어요. 셀럽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의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인기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 중립을 지켰습니다. 타당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대선에 가려면 아무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표를 얻어야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프레임입니다. 우리 사실은요, 돌직구쇼에서 조국 후보가 청문회 하기 한 달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자가 돌았다. 내 논문이 약간 위조가 됐다,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나 억울해요. 라는 그런 문자를 민주당에 다 돌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후로 분명히 프레임을 확실하게 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펀드는 무조건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는 뭐가 돼야 돼요? 피해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요. 수시와 정시에서 정시만 제대로 된 겁니다. 수시 잘못됐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위조 문제요. 위조 문제는 가족 인질극으로 갑니다. 위조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감성을 자극합니다. 프레임이다 이거. 예, 이 프레임 그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대선에 욕심이 있지 않다면 한쪽의 진영의 편에 서서 알릴레오를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 있는, 편으로 나누는 것도 웃깁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것을 같이 알려주는 것이 지금까지 유시민 이사장을 믿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들의 마음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